안녕하세요. 제 컨텐츠 중 교육용 컨텐츠 시작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지식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스케치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우선 이제 그 먼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보시고 한번 시연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스케치란 우리가 앞서 시간에 환경 설정을 하면서 환경 설정에 스케치와 논 스케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스케치의 기능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 피처, 스케치에서 형상을 표현하기 위한 기본 단위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은 이렇게 스케치는 형상을 표현하기 위한 기본 단위이다. 자, 형상을 표현하기 위한 기본 단위, 그 다음에 대부분 평평한 면에 만들어집니다. 2D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3차원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밑그림으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평평한 면에서 스케치를 그리고 3차원으로 기능을 써서 3차원 형상을 구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스케치 도구의 쓰임새입니다. 먼저 스케치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 나와져 있는 스케치 종료, 스케치 시작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이제 포지션만 좀 보시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거리 각도와 관련되어 있는 치수를 기입할 때 쓰이는 기능이 바로 지능형 치수이다. 그 다음에요, 그리기와 관련되어 있는, 자, 그 다음번에 나와 있는 요 칸은요, 실질적으로 스케치를 하는 그리기 도구 모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쓰시겠죠. 추가적으로 뒤쪽에 이제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요, 스케치를 그려 놓고요, 자르거나 여기 나와 있죠, 편집하거나 추가 작업을 위해서 도구 모음을 모아놔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구 모음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콘들이 포지션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스케치라는 탭이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스케치의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템플릿을 통해서 새 창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새 창을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창을 만든 템플릿을 열어서 스케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스케치를 작업할 평면을 선택한다. 평면 선택입니다. 즉, 작업면을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면도를 선택을 하고 스케치를 시작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솔리드웍스를 준비를 했고요. 자, 우리가 어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요. 세문서 실행에서, 자, 초보 모드가 아니고요, 고급 모드에서 만들었던 템플릿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죠. 자, 그럼 1차 세문서에 이제 스케치 작업을 하도록 하는 거죠. 자, 준비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은 작업하고자 하는 면도를 선택하고 스케치를 시작하자라는 건데,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스케치라는 탭을 눌러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보면은 스케치와 3D 스케치가 있고요. 치수는 지능형 치수, 그 다음에 선, 서클, 원형, 그 다음에 자유곡선, 중심사각형, 사각형에도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화살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은 아래쪽에 추가적인 기능이 숨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타원 그리기요. 그 다음에 텍스트 문자, 그리고 홈의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기능, 그 다음에 다각형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점, 포인트를 생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디자인 커맨드 쪽에, 트리 쪽에 작업할 면도를 선택하는데 정면도를 먼저 선택해 보자고요. 정면도를 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퀵 메뉴가 뜹니다. 자, 스케치, 보이기, 그 다음에 선택 부분 확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스케치 작업을 하시려면은 지금 보는 아이콘 스케치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똑같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자, 정면도 클릭하고 새 스케치 문서를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면도의 면이 이렇게 부각이 돼서 보여지고요. 그리고 스케치 종료라는 문구로 바뀌었죠. 그죠? 자, 지능형 치수와 그리고 아까에 안 보였던 부분들이 활성화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케치 준비가 마쳤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스케치 작업을 준비를 마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것도 계속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케치 작업할 면도를 선택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죠? 실행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스케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앞에서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활성화 되어진다. 스케치가 작업이 시작이 되면은 활성화 되어진다라고요. 스케치 실행하면 기능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아까 흑백으로 그죠? 음영 처리되었던 아이콘들이 사라진 것들이 다시 활성화 되어 있고요. 스케치 실행하는 거는 첫 번째 정면도 또는 해당되는 면도를 선택해서 스케치를 실행하면 그죠? 활성화된다 라고 재차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새 파트 문서를 열고 스케치 작성을 합니다. 이 스케치는 3D 모델 작성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스케치는 기준면,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또는 작성한 평면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또 보도록 할게요. 스케치 도구는 작업 환경을 보면요, 스케치 도구 위쪽에 되어져 있는 커맨드 창, 즉 명령어 창에 그리기 도구 모음이 있고요, 편집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화면상에 보여지는 아이콘 배열, 작업 종료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또는 작업 취소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환경 자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Y, Z 위치에 좌표계가 모두 여기가 0점이 되는 자리, 원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점. 이해가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솔리드웍스로 돌아가서 우리가 스케치 도구 중에 그리기 도구를 몇 개 작업을 해보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자, 이제 스케치 아까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구성의 위쪽에 보이는 것이 커맨드, 명령어, 툴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그죠? 종료, 취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면도라고 되어 있는 게 작업 평면, 지금 현재 선택되어져 있는 작업 평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 빨갛게 화살표 나와 있는 거 원점이다. 원점이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선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라는 기능은요, 선 그리는 기능이에요. 자, 단축키가 그 뒤에 보이지요. 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클릭하셔도 되고요. 키보드 L 키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 그리고 중심선, 중간점 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 선을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왼쪽 편에 보여졌던 속성 프로퍼타입 매니저라는 게 실행이 되고요. 선 삽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메시지를 이때 대부분 다 어떻게 작업하지 하고 메시지를 안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나 작업을 하시다가 이 기능에 대한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는 이 메시지만 잘 보셔도요, 이 기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다음에 작성하는 새 선을 설정을 편집하거나 새 선을 스케치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방향 있고요. 옵션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선의 삽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 작업창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었더니 연필 모양으로 바뀝니다. 연필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일단 선은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선은요, 첫 번째 포인트와 포인트를 이용해서 선을 작성한다. 자, 첫 번째 아무 곳에나 클릭했더니 어때요? 선이 따라 나오면서요. 선이 따라 나오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선의 속성, 아까 보던 거하고는 조금 더 틀린 화면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지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면은 현재 선 설정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미 첫 번째 스타트 포인트를 실행을 해서 엔드 포인트로 마무리 짓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자, 이런 식으로 선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때요? 다음 선을 위한 작업 종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또 연결되고 둘, 하나 둘, 하나 이런 식으로 스타트 포인트는 이미 지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엔드 포인트로 마무리,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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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이해 가시겠죠? 선 작성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요. 세부적인 여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선이 끊겼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걸 클릭했냐면요, MB1 버튼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더블 클릭을 했더니 종료가 돼버렸죠. 선의 작업이 종료가 된 상태고요. 완전 종료는 아니고요. 선을 작성함에 있어서 일단락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선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스타트 하나 점 찍고 마우스를 드래그 쭉 하면 이렇게 선이 나옵니다. 그죠? 선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엔드 포인트 마지막 종료 지점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선이, 그죠?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 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화면상에 노란 점선으로 되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노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점에다가 갖다 대었을 때 파란색으로 점선이 보이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성되어져 있는 녹색 마크, 기호라고 할까요? 기호도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노란색으로 연필 아이콘 옆에, 그죠? 노란색으로 뭔가가 또 따라다니는 게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그죠? 종료를 함으로 해서 메뉴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메뉴는요, 스타트 포인트 첫 번째 새로 시작하는 선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방향, 왼쪽 편에 방향이요. 방향을 보시면은 스케치 방향으로 되어 있죠. 자유 모드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방향으로 스케치를 작성하겠다라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수평입니다. 수평만 하겠다는 거죠. 수평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런 옵션은
뭐 손 안 대셔도요. 어떠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떻습니까? 이런 옵션을 쓰지 않아도 다양하게 이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스케치 방향으로 선택해 놓으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기능들을 해당되는 환경에 맞게끔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안에 아래에 있는 옵션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나와져 있는 걸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리자면은 우리가 선이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선을 클릭을 했습니다. 이때 나오는 옵션이에요. 첫 번째 옵션. 아무것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의 스타트 포인트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조선, 무한 길이, 그리고 중간 점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조선을 체크를 하고 선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점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을 작성하고 나면은 어때요? 일반적인 선하고는 모양이 틀린 선인데 1.3선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야? 보조선이라는 거죠. 보조선이요. 자, 얘는 이제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3차원 형상으로 구분을 지을 때요.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처럼 실선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요. 3차원 형상을 만들 때 영향이 가는 선들이고요. 보조선으로 만든 건요. 영향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중심선 또는 보조선의 역할만 가능하지 모델링, 즉 3차원 형상에서는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물론 변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조선의 역할입니다. 되겠죠? 자, 그럼 풀고요. 이번엔 무한 길이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무한 길이요. 스타트를 하고 엔드점을 갔더니 무한 길이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자, 화면을 줄여볼게요. 화면을 키워보고요. 생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성했습니다. 자, 화면을 줄여도 어때요? 무한 길이로 선택되어진 방향으로 선이 계속 보이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스타트, 그죠? 긋고 난 다음에 엔드. 자, 무한 길이로 선을 만들어야 될 때, 그죠? 이럴 때 작업하는 게 바로 우리가 무한 길이의 옵션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중간 점선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제가 임의적으로 선을 긋는데요. 양분이 똑같게, 양쪽의 길이가 똑같게, 길이가 얼마 줄지는 몰라도 중간점에서부터 시작한다. 자, 그럼 공통점이 이제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 중에요. 선에 시작하는 요건이 뭡니까? 점과 점으로 마무리 지어서 이어주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끝에 점, 그리고 선의 가운데 점. 그래서 첫 번째 찍는 점이 스타트 포인트, 엔드, 즉 끝에 찍는 점이 엔드 포인트고요. 거기를 가로지는 가운데 있는 포인트는 바로 미들 포인트라고 CAD에서는 얘기를 하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점군이 나오는 거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생성하는 방법. 스타트와 엔드로 만들 수가 있다. 그죠? 다음 작업을 계속 이어져서 한다면 엔드만 찍어서 형상을 이렇게 빠르게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 몇 가지를 보시게 되면요. 이 스케치를 왜 써야 되는지가 가장 큰 문제겠죠. 궁금증이 생깁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떠한 소프트웨어는요, 스케치가 없어도 3차원 형상을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스케치를 안 쓰고 베이스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솔리드웍스에서는 조금, 그죠? 생각을 의아하게 만듭니다. 근데 스케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빠르게 베이스의 형태를 그려서요. 그림 뼈대를 통해서 3차원 형상을 구현해내기 위한 거죠. 시간의 단축이기 때문에 스케치가 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수정을 한다면은, 자, 현재 지금 스케치 선,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스케치 선인데요. 이 선을 마우스를 갖다 대었더니 어떤 색깔로 보입니까? 그렇죠. 주황색으로 보이죠. 이 주황색으로 보여지는 거는 선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선뿐만 아니라요. 형체에 어떻게 주황색으로 바뀌게 되면은 개체, 요소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황색을 유지를 하고요. 메뉴가 바뀝니다. 수정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존 구속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수평이다 라고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는 선택된 선으로 가서 MB1 버튼을 클릭하고요. 마우스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움직입니다. 즉 구속 조건이 부과가 되어져 있지 않고 위치나 길이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요.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형상을 내가 애써서 만들어 놨던 것들이, 그죠? 다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는 빠르게 작업자가 어떠한 형상을 신속하게 그려서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방금 만들었던 거 보니까 스타트에서 선을 연결해서 선을 다시 클릭해서 닫아버렸어요. 이거를 우리는 보고 폐곡선이라고 합니다. 폐곡선. 닫혀있는 곡선이라는 거죠. 위쪽에 보이는 요거는 뭐예요? 열려있는 곡선이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열려있는 곡선입니다. 폐곡선일 땐 닫혀있다라고 회색 표시가 나옵니다. 아, 이건 닫혀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쓸 거냐면 3차원 형상으로 구현을 할 때 우리가 쉽게 물을 표현하거든요. 여기가 물을 담는 통이다라고 했을 때 위쪽에 있는 요 모양의 물을 여기다 담으면 물이 이쪽으로 새겠죠. 근데 얘는 새질 않아요. 그래서 솔리드 형태로 만들기 쉽다. 만들기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되겠죠? 자, 어쨌든 선에 대해서 그리다 보니 이상한 형상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선을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런 녹색 기호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구속이라는 겁니다. 구속이요. 구속. 자, 보니까 이 구속에 대한 내용도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기본적인 구속들이 생성이 되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면요. 어떠한 기준으로부터 수평된 상태이다. 자, 요건 뭐예요? 수직되어져 있는 상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많이 그리면 그릴수록 계속 나오겠죠. 보세요. 그리면 그릴수록 계속 나옵니다. 자, 요 모양 같은 경우는 새로 보는 모양이네요. 다른 선과 내가 생성한 선이 교차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차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선을 생성하는 방법은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자, 선 작업을 중단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것들을 중단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MB1 버튼을 더블 클릭하여라. 또는요, 키보드의 ESC 키를 눌러서 작업 취소를 하여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편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스케치의 작업이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을 그리는 방법, 그리고 선을 선 작업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끝으로 혹시나 여러분들이 작업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 있는 아이콘을 잘못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눌러보겠습니다. 종료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실행을 위해 완전 정의된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 정의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일단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습니다. 눌렀고요. 자, 아까 보던 거와 색깔이 좀 틀리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활성화되어져 있고 이 스케치를 어때요? 클릭을 해서 다시 눌렀더니 어떻습니까? 진한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시 종료 눌러볼게요. 똑같이 물어봅니다. 확인이요. 종료. 이렇게. 자, 종료가 됐지만 종료가 안 된 거예요. 왜요? 스케치 종료 칸에 이렇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스케치는 종료가 안 되어 있다. 다시 종료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나오죠? 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잘못 눌렀다, 잘못됐다 그러면은 수정하고자 하는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다시 활성화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케치를 시작하는 방법과 그리고 선을 그리는 방법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추가 부수적인 내용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치를 다 삭제를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어때요? 우리가 윈도우 환경이다 보니 드래그 가능합니다. 이렇게 드래그 가능하고요. 선택 가능하고요. 자, 반대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해봤더니 아까 제가 드래그 했던 거랑 색깔이 틀리네요.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래그 눌렀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드래그는요, 큰 선들은 선택이 되지 않고 안쪽에 이렇게 포함이 된 선, 사각형 안에 들어간 선들은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요, 반대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녹색이죠. 자, 클릭 한번 해볼게요. 전체 선택이 되죠. 자, 이거는 윈도우하고요, 크로스 모드라는 기능입니다. 선의 선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 이것만 지우고 싶어요 했을 때는 왼쪽에서 아래쪽으로 하면은 파란색, 파란색일 때는 윈도우 모드입니다. 윈도우 모드는요, 저 사각 틀 안에 들어가 있는 선은 인식하여라 라는 내용이고요. 반대로 오른쪽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녹색이 나오죠. 그린. 자, 요거는 크로스 모드입니다. 이 사각형에 포함되거나 걸쳐지는 것들은 다 인식해라 라는 내용이죠. 셀렉트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델리트 키 누르시면은 삭제가 됩니다.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해보면서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